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경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수요입니다. 수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중학교 사회 과정에도 이거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 자주 보셨죠? 이게 수요고,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 예전에,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이게 거래량. 이거 예전에 선생님한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가끔 이렇게도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수요 곡선인데, 선생님, 이건 직선인데 왜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경제학에서는 수요 직선이란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곡선만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겉보기엔 직선 같아 보여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휘어지지 않은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직선 같아 보이더라도. 왜냐면 이걸 좀 미세하게 보면은 약간 이런 구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공급 직선, 수요 직선은 그런 말은 경제학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수요 법칙. 사람들은 누구나 상품을 구매하며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를 바로 수요라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바로 수요자라고 하고, 수요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합니다. 이때 수요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치킨을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자일까요? 아닐까요? 욕구는 있지만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고 치킨을 시킬 건데 마침 18,000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죠. 즉 수요자는 구매 욕구, 구매 의사와 능력, 쉽게 말해서 돈 가진 사람, 구매 의사와 능력이 함께 갖춘 사람을 바로 수요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수요자가 아닌 거죠. 구매 의사가 없으면은 구매 의사 없고 돈만 많다. 그러면 그 돈으로 물건을 안 살 거니까 수요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상품의 가격입니다. 수요자는 일정 가격에서 상품을 얼마나 구매할지를 계획하는데, 그때 그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가격이 또 가격이 이게 5,000원이고 이게 3,000원입니다. 5,000원일 때는 2명만 구매하려고 하는데 3,000원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가격이 싸졌네?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일정한 가격에서 얼마나 구매할지 계획하는 거. 5,000원일 때는 2개를 살려고 구매를 하고, 3,000원일 때는 5개를 살려고 구매를 하겠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 제트스트림 샤프로 봅시다. 그게 가격이 얼마더라? 평소에 한 2,000원인데 가격이 갑자기 800원으로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0원일 때는 검은 거 공부해야 되니까 검은 거랑 빨간 거만 샀다면 800원으로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평소보다 가격이 싸졌네. 미리 좀 더 사놔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색깔도 준비를 해놓겠죠. 이런 식입니다. 일정한 가격에서 얼마나 구매할지를 계획하는 것. 그때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수량을 바로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수량, 이 수요량. 수요는 뭐죠? 그러면 일정 기간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원래 800원이었다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바로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사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뭐 돼지국밥 먹으러 갔을 때 뜨끈하고 든든한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갔는데 좀 출출한데 친구랑 둘이서 갔는데 만두 하나 시키고 싶어. 근데 돼지국밥 7,000원인데 만두가 5,000원이야. 좀 너무 세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만두가 10,000원이 1,000원이 됐어. 그러면 만두를 1인당 1만두를 해도 되겠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근데 만두가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됐으면 거의 1년에 한 생일 때 먹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겠죠. 이런 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요 법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적용하죠. 수학에도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데 항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요량이 내려가는 건 아니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수요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 청마마트 문방구에서 닭꼬지를 사먹는데 이게 700원입니다. 그 여러분 용돈은 한 달에 10만원이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용돈이 100만원 됐다고 칩시다. 100만원이 됐고 10배가 뛰었죠. 소득도 뛰었고. 근데 그리고 저 문방구점 옆에 갑자기 버거킹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과연 100만원이 내 수중에 100만원이 매달 박히는데 700원짜리 핫도그를 먹을까요?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하는 버거킹 햄버거 세트를 먹을까요? 당연히 이게 먹겠죠. 근데 이 닭꼬지가, 그래서 사장님이 가격이 700원 왜 이리 안 팔리지 해서 가격을 한 4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는 100만원이나 있는데 굳이 닭꼬지 먹겠어, 버거킹 가서 치킨 너겟 주세요 하겠죠. 즉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수요량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수요 법칙에서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살다 보면은. 그리고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일 때입니다. 오른쪽으로 하향 내려간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형태, 즉 이 형태입니다. 자, 수요 곡선 다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다음은 가격에 따라 일주일 동안 갑과 을이 구매하고자 하는 빵의 수량을 나타낸 수요표이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빵의 가격이 80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500원입니다. 5개. 그러면은 이렇게 찍히겠고, 900원일 때는 갑이 4개를 살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1000원일 때는 3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곡선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게 갑의 곡선. 그 다음 을의 수요량 한번 봅시다. 을은 800원일 때 4개를 먹고 4개를 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12,200원 때는 아무것도 수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을의 수요량 이렇게 되겠죠. 수요 곡선 각각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수요 곡선을 앞으로 선생님이 D라고 쓸 건데, 이 D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 배우죠.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데, 디맨드의 뜻이 뭐죠? 요구하다, 수요하다. 커브가 곡선이란 뜻이니까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생님 줄여서 그냥 D라고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나중에 배워볼 건데, 공급은 supply라고 부릅니다. supply가 공급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다음 장 교과서 56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 수요량이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내리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했죠? 수요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의 법칙. 나중에 가면 공급의 법칙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법칙, 정글의 법칙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빵을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전보다 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다른 요인이 동일한 상황,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상황, 즉 가격이 변하고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라면으로 치면 라면 가격과 라면의 가격과 기업이 정하는 라면의 가격과 사람들이 라면 소비하려는 욕구,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동일하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거의 반대말. 갑자기 라면이 몸에 너무 나쁘다는, 이제 라면을 10개 먹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10%씩 올라간다, 이런 소문이 돈다. 그러면 라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도 같이 떨어지겠죠. 싸다고 라면 말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괜히 이거 먹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외에 뭐 나의 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런 일 없이 모든 게 동일할 때는 수요 법칙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간다.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돈으로 예전보다 더 적은 빵을 살 수밖에 없고, 빵을 소비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상품의 가치, 이게 뭐죠?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즉 빵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빵의 수요량은 줄어든다. 반대로, 왜냐면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빵의 가격이 내려가면 빵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빵의 수요량은 늘어난다. 기회비용 한번 다같이 읽어봅시다. 기회비용이 뭐였죠? 실제 지불한 금액, 실제 지불한 금액, 그리고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 포기 가치라고 보시면, 실제 지불 금액, 빵이 예를 들어서 원래 1,000원을 했는데, 1,000원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거 포기하는 것, 빵과 함께 먹는 빵 대체제가 떡이라고 합시다. 떡은 700원이라고 합시다. 700원인데 포기 가치 1,000원일 때는 떡이 700원이니까 이 빵의 기회비용은 300원이 되었는데 빵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700원이면 안 되고 900원이라고 칩시다. 900원으로 내려가는데 똑같이 떡 가격은 그대로니까 200원. 빵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회비용도 같이 내려갔죠. 그러면 수요량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와 같이 상품의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하는 것을 바로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량이 변동했다는 말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하는 것.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수량이 변하는 것입니다. 싸지면 많이 사고 비싸지면 적게 산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수요의 변동. 상품 가격 외에 이외 요인이 변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한다. 여러분,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이거 차이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수요의 변동의 뜻은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경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요의 변동은 가격이 변할 때 바뀌는 거고, 이 수요의 변동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른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빵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여 모든 가격 수준에서 빵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소득이 늘어났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빵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여 모든 가격 수준에서 빵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동이라고 한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것이 변해서 수요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것. 자, 이걸 보시면, 자, 빵 가격이 빵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사람들이 5명이 샀고 500원일 때는 이제 10명이 샀는데, 이제 이때에 비해서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으면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못 먹고 좀 작게 먹고 좀 돈을 아껴야 되겠죠. 돈을 아껴야 되니까 1,000원일 때도 한 3개만 사가고, 1,000원일 때 3개만 사가고, 이제 500원일 때는 한 7개만 사갑니다. 7개만 사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때 보시면, 검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보시면 똑같이 왜 이래? 똑같이 1,000원인데, 소득이 이때 100만원일 때, 50만원일 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이 빵의 가격이 1,000원인데, 100만원일 때는 5개를 사고, 1,000원일 때는 3개를 샀다. 50만원일 때는 3개를 샀다. 즉,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이거는 수요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외에 그대로인데 단순히 가격이 바뀜에 따라 1,000원이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거는 수요 양의 변화입니다. 수요 양의 변화. 자, 정리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가 내려왔으면 수요 양의 변화.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바뀌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게 수요의 변화. 즉, 수요 양의 변화는 점과 점 사이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과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이해되셨죠? 수요의 변동은 모든 가격대의 수요양 전체가 변동하는 것으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만약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월 소득이 200배, 20%로 더 2배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1,000원일 때 5개가 아니라 7개를 사먹겠죠. 그리고 500원일 때는 한 15개를 사먹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감소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수요의 결정 요인. 여기도 선생님이 그린 거랑 똑같이 나와 있네요. 수요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요는 상품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를 결정하는 가격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기하죠? 자, 봅시다. 첫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 위에, 왜 이래 이거? 여기. 소득 수준 위에서 잘 알아봤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늘어난다. 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늘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소득과 수요 사이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상품을 정상제라고 하고, 반면에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똑같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구형 스마트폰. 자, 갤럭시. 선생님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 6, 아이폰 SE2라고 합시다. 자, 선생님의 소득이 월 200만원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소득이 월 2천만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월 200만원인 사람들은 아이폰 9형, 이걸 그냥 소득이 작을 때는 이 아이폰 6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 아이폰 SE2 이거를 더 많이 사겠죠. 더 많이 살려고 하고, 그러면 소득이 월 2천만원씩 받는데 누가 아이폰 6에 쓰려고 합니까? 얘네들은 확 감소하겠죠. 여기서 아이폰 SE가 바로 정상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걸 같이 사는 거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 구질구질한 거 이제 안 쓸래 하는 게 바로 이 열등제.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떨어지는 것.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감자와 국밥 이런 것도 있겠죠. 똑같이 200만 원일 때는 월급 200만 원일 때는 이거 조금씩 소비하고 이것도 조금씩 소비를 했는데 월급 2천만 원 되니까 아유 내가 한 달 버는 게 얼마인데 감자 내가 먹겠냐 안 먹어 하고 국밥은 그래도 국밥은 뜨끈하고 든든하니까 더 먹으려고 하면 이게 열등제 이게 정상제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 이건 음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소비자의 기호. 자, 소비자의 기호 또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라면 자체는 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라면 10개 먹으면 암 환자도 낫는다 이러면 확 올라가겠고 라면 먹으면 뭐 오래 못 산다면 확 줄어들겠고 이런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면 근데 라면의 질과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비자들의 기호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수요가 계속 바뀌겠죠. 특히 건강식품이 이해가 높은데 건강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고 반대로 어떤 상품이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그 상품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고 믿어야 되겠죠. 이 담배는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도 이거는 계속 수요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담배를 소득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연간 상품의 가격. 연간 상품의 가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돼지고기와 닭고기, 버터와 마가린, 사이다와 콜라 이거 얘기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대충 비슷하죠? 야, 소 먹을래? 돼지 먹을래? 이런 것도 그렇고 버터와 마가린도 비슷한 기름기고 사이다랑 콜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햄버거 세트 사 먹을 때 사이다 먹을지 콜라 먹을지 선택하는데 사이다 대신 콜라를 먹는다고 해서 정말 뭔가 만족감이 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이다 먹을 때 내가 선생님도 사이다를 콜라보다 사이다를 더 좋아하지만 사이다 먹을 때 만족감이 100이면 콜라 먹을 때는 한 99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바로 대체제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이 뭐냐면 서로 쓰임이나 용도가 비슷하여 똑같은 탄산이죠. 한 상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쟁관계의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콜라의 수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사이다 가격이 다 정상제라는 가정하에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이다의 수요량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이다를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사이다를 못 먹는 사람들은 콜라를 사 먹겠죠. 왜냐면 콜라 가격은 그대로니까 콜라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즉 두 상품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을 때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그 상품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상품으로 소비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자 다시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이 사이다 비싼데 안 먹을래 차라리 콜라 먹을래 하는데 콜라도 올라갔습니다. 아 그럼 환타 먹을래 환타도 오르면 밀키스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 대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사이다, 미란다, 환타, 밀키스 없이 세상에 탄산음료는 오직 콜라밖에 없다. 그럼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콜라 가격 한 잔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중독이 되니까 콜라도 어느 정도. 근데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콜라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콜라를 소비하다가 다 다른 데로 도망갈 거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데 수요는 없어지니까 콜라가 안 팔려 해서 콜라 회사가 결국 망하겠죠. 그래서 이 콜라 회사들은 이 사람들 눈치를 본 이 대체제 회사들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대체제가 많다는 건 좋은 거겠죠. 그만큼 기업 사이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맛있는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프린터와 프린터 잉크, 자동차와 휘발유 이런 경우 공책과 공책과 볼펜, 연필 이런 것도 있겠는데 프린터 가격이 오르면은 프린터 잉크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프린터만 있다고 해서 프린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잉크가 있어야 쓰이니까 프린터의 수요가 증가하면 프린터 잉크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동차가 수요가 많아지면 똑같이 휘발유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겠죠. 얘네들은 따로 돌았다면 얘네들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면 휘발유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자동차가 가격이 올라가면 정상제라는 가정하에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떨어질 것이고, 자동차가 10,000대에서 100대로 줄어들면은 기름 넣을 곳이 그만큼 작아지니까 휘발유의 수요도 같이 줄어들겠죠. 즉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면은 휘발유의 수요량도 같이 감소를 합니다. 이를 보완제라고 하는데,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더 커지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서 보완제라고 합니다. 두 상품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땐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죠.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이와 함께 소비하는 다른 상품의 소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수요자의 수, 미래에 대한 예상 등도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자의 수. 다 그대로인데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면은, 인구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요즘 실버 산업.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등장하면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거는 이런 거 다 해당 없이 그냥 수요자의 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미래에 대한 예상. 쉽게 말해서 마스크로 보시면 되겠죠. 마스크가 2달 뒤에 공장이 축소가 됩니다. 미리 사세요 하면 마스크의 수요가 확 올라가겠죠. 마스크 가격은 그대로고 질도 그대로인데 나중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수요가 확 올라갑니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수요 곡선이 확 올라간다. 왜 이래? 여기 사가겠습니다. 자,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여기 있네. 공급 곡선이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이 5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 표가 가격 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득, 연간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미래에 대한 예상, 수요자의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장의 공급이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 전에 아까 배웠던 게 대체제, 보완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배워봤었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대체제는 대체제는 이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지 하기 때문에, 이거 음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쓰임이나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을, 여기 나오는구나. 그냥 어딨지? 대체제 여기 있네. 쓰임이나 비슷하여, 이거랑 보완제, 이거 꼭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이때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뜻은 일정 기간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욕구, 이거 두 개 다 공급의 뜻이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자라고 하는데, 여기 공급자는 아까 수요자는 뭐라고 했죠?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어야 돼. 수요자는 구매 의사, 욕심도 있고 구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급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 즉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이폰을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가 있나요? 판매 의사는 있지만 나 폰 만들 줄 모르는데, 그럼 판매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 공급자가 될 수 없겠죠.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사회 교재를 만들어서 구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판매 의사가 있고 사회 문제집을 만들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사회 문제집에 대한 공급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는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얼마나 판매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을 늘리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A, B, C를 다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100시간 하나씩 다 생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의 가격이 제일 비싸. 그러면 이거만 생산하겠죠. 이거 굳이 이거 가격이 다 낮은 것들은 생산을 안 하니까. 가격이 근데 갑자기 이게 200원, 이게 더 비싸졌어. 그럼 이거 버리고 이걸 많이 생산한 것처럼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공급자는. 반대로 수요자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내려가겠죠. 약간 이게 서로 반대되는데, 이거에서 절충안이 바로 여기서 만나는 지점, 이게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내려가면은 싼 거 안 만들래, 비싼 거 만들러 갈래 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이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가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공급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공급 법칙. 이건 같은 방향. 가격과 공급이 같은 방향이고, 이거 수요 법칙은 반대 방향이라고 아까 배웠었죠. 반대 방향.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자, 800원일 때 A 기업은 하나를 생산하려고 하고, 900원일 땐 202개, 3개, 4개, 5개. 이게 바로 A 기업의 공급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B는 800원일 때는 생산 안 하려고 하고, 900원일 때는 2개를 생산할, 900원일 때는 하나를 생산하려고 하고, 1000원일 때는 1000원일 때는 2개를 생산하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B기업은 800원일 때는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900원일 때는 2개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900원일 때는 하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900원일 때는 하나, 900원일 때는 하나. 여기로 가야지. 1000원일 때는 3개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2개. 자꾸 이게 보이네. 1000원일 때는 2개를 생산하고, 3개, 4개. 이게 바로 B기업의 공급 곡선입니다. 이게 우상향하고, 아까 소비 곡선도 여기 그랬었죠. 이건 우하향.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급량의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